에마 부인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화일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에마 부인은 대표적인 한국 에로 영화로 인식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여배우의 노출 덕분에 크게 흥행했었고, 에마 부인 이후 아류작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에로 영화들까지 양산되었기 때문에 에마 부인은 지금까지도 한국 에로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 독전과 유령을 연출한 이혜영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에마는 바로 그 에마 부인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상당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몇몇 전설적인 작품들은 제작 과정의 이야기로도 흥미로운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히치콕은 사이코의 제작 비화를 소재로 한 논픽션이 원작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부의 탄생 스토리를 그린 오퍼, 대부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시리즈도 있었죠. 물론 이 작품들의 위상을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마 부인도 한국 영화사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흥미로운 논픽션 시리즈로 기획될 수 있는 영화일 겁니다. 하지만 에마라는 이 시리즈는 에마 부인을 에마 부인이라는 그 영화 한 편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에마 부인은 1980년대의 한국 영화부터 당시의 영화 제작 환경, 그리고 그때의 여배우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숙명 그 자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제공받은 공식 스크림을 통해 이 에마를 미리 감상하는 동안 그처럼 이 작품이 에마 부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패러디나 오마주로 설명될 수 없는 더 복잡한 태도로 에마 부인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마는 에마 부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이야기도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에마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에마 부인까지 미리 보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에마 부인은 첫 장면부터 언급됩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정이란이 비행기 안에서 읽는 시나리오로 나오죠. 시나리오에는 여자 주인공의 노출신이 너무 많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에마 부인을 기획한 신성영화사 사장 구중호는 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정부는 스크린 섹스, 스포츠 산업을 권장하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 영화계가 내놓을 신무기는 바로 섹스라고 말합니다. 1970년대에는 흔히 호스티스물로 불리는 그런 영화들이 여배우의 노출에 기대고 있었고 80년대는 그런 흐름이 더 노골적으로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실제 에마 부인은 그때 등장한 아주 강렬한 신호탄이었고 이 영화의 성공 이후로 온갖 아류작들이 양산되었죠. 에마의 초반부에서 에마 부인은 그처럼 1980년대의 한국 영화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의 역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나 지방의 극장주들이 모두 인기 여배우의 노출을 원하고 있고 여배우들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영화 제작자들은 더 앞다투어 여배우의 노출을 기획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마 부인은 에마 부인을 통해 이런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동시에 에마 부인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드러냅니다. 정이란 같은 스타 배우는 꺼려하고 영화 제작자는 돈을 버는 것만 바라고 있는 이런 영화를 신인 배우 신주애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꽤 그럴듯한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저질 영화라고 손가락질하는 작품이지만 그 당시 배우가 되려고 했던 여성들에게는 그마저도 잡기 힘든 기회가 아니었을까. 에마 부인을 바라보는 이런 다층적인 시선이 이 시리즈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로 영화로 돈을 벌려고 하는 당시 영화계의 지리멸렬한 풍경과 함께 이런 영화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에마 부인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마는 에마 부인을 하나의 모티브로 반영하면서 시작하지만 에마 부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태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에마 부인의 저열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특정 장면의 탄생 비화를 상상하면서 여배우의 역할을 확장하는가 하면 아예 그 모든 걸 전복시켜버리기도 하거든요. 이 시리즈 안에서 에마 부인을 만드는 제작자와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배우가 노출을 안 했지만 노출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느낌의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출의 방법을 신인 배우인 신주애가 먼저 발견하고 제안한다는 설정으로 그려져 있죠. 속이 비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비를 맞게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실제 에마 부인에 있는 대표적인 장면을 인용하면서 여기에는 여배우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설정이 가진 중요한 힘은 이런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노출과 배드신 연기를 난처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설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르가즘의 표정을 연기하는 방법까지 신주애가 제안을 합니다. 숨을 참다가
터트려서 오르가즘을 연기하는데 저는 이 장면의 연출이 나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이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감독과 배우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서 구현했다 이런 감동을 느끼도록 연출되어 있는 거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정의란도 이 영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의 노출과 행동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감정을 넣자 뭐 이런 의견인데 나중에는 아예 영화를 새로운 스토리와 주제의 작품으로 바꿔버리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윗집에 사는 옛날 애인이 줄을 타고 내려와 에마와 반강제적인 정사를 갖는 그 장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실제 에마 부인에 있는 장면을 인용한 거거든요. 원작에서는 배우 함영중 님이 그 옛날 애인을 연기했었죠. 여기서 에마는 정인환의 주도로 이 장면을 에리카와 에마가 합세해 그 남자를 줄에 묶어 베란다에 내어오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마 부인의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여성 연대의 이야기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에마가 가진 가상 역사물의 특징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안에서는 이 장면이 결국 편집되는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그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새로운 시나리오로 에마 부인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부분이죠. 이때 정이란이 연기하는 에리카가 에마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우가 더빙한 영화 속 장면으로 보여주다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실제 촬영 현장의 정이란을 보여주죠. 이런 대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잔인한 폭력으로 너를 옥죄더라도 괜한 죄책감, 괜한 수치심으로 움츠러들지 마. 그게 무엇이건 너를 지켜. 실제 영화 에마 부인에는 없는 대사입니다. 하지만 에마의 스토리 안에서는 선배 정이란이 신인 배우 신주애에게 던지는 그런 응원처럼 연출이 되어 있죠. 이처럼 에마는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서 이 시리즈만의 새로운 서사와 주제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마 부인을 낭만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에마 부인을 둘러싼 당시의 차가운 시선까지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심야에도 극장이 문을 열게 되면서 에마 부인은 첫 심야 영화로 큰 흥행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실제 역사를 반영한 설정이죠. 아무튼 에마 부인의 흥행으로 신주애는 떠오르는 스타가 되는데 이때 과거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영화를 본 친구들이 주애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너가 영화를 찍게 됐을 때 진짜 기뻤어. 그런데 그게 이런 영화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리는 이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이때 신주애는 애써 웃으면서 내가 이 안에서 애쓴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마의 스토리상에서 볼 때 친구들이 극장에서 본 에마 부인은 영화 제작자가 감독과 상의 없이 편집해버린 바로 그 버전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의 영화는 이 시리즈 안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쓰레기로 치부되고 후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실제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작품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처럼 에마는 에마 부인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재평가받아야 마땅한 작품이라는 식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신주애가 친구들의 말에 느끼는 그런 당혹감까지 보여주면서 당시 여배우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가운 현실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그 앞에 정이란이 신주애에게 하는 대사가 같이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영화를 하다 보면 영화한테 당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한 작품의 배우가 쏟는 몫이라는 게 있고 열심히 임하다 보면 정말 인생의 한 부분을 도려내서 고스란히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나의 피와 땀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사용되었구나. 마침내 극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장면들을 다 연결해 놓고 보면 이 에마란 시리즈는 실제 당시의 에마 부인 그리고 에마 부인 이후에 나왔던 비슷한 형태의 영화들이 여배우를 이런 식으로 착취했다 이런 맥락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마에서는 신주애가 고위층의 연애에 불려나가고 또 연예부 기자에게 희롱당하는 장면도 있고 다른 신인 여배우가 VIP 파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주애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 번 보았던 설정의 장면이지만 스스로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배우의 감정까지 연출하는 장면은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 그 시절에 에마 부인과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들은 세상의 그런 시선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았을까? 그런 부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마는 에마V라는 영화의 안과 밖을 다양한 시선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배우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 열광하는 동시에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그런 이중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은 영화라 아예 새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텍스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마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제21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정이라는 그동안 영화사 사장이 고위 권력층의 연애에 여배우들을 데려갔던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때문에 쫓기고 있던 정이란을 마침 말을 타고 시상식에 왔던 신주애가 도와주죠. 그리고는 이들이 함께 같은 말을 타고 광화문 대로를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에마 부인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입니다. 실제 에마 부인에서 주인공 에마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그녀가 성적인 희열과 자유를 느낄 때 상상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시에 관객들이 가장 환호했던 야한 장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시퀀스가 여러모로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마 부인의 그 장면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연출인데, 또 이 앞부분의 시상식 장면에서 보면 실제 에마 부인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안소영 님이 등장하거든요. 시상자로 등장해서 이런 대사를 하죠. 사실 제게 영화 인생이라는 건 내내 굴곡지고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복귀해보면 그 안에는 망설임 없이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카메오는 특별 출연 이상의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리즈 안에서 에마 부인은 여러 고통과 수단 끝에 나와서 손가락질을 받는 영화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영화의 실제 주연 배우까지 출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는 별개로 이런 작품을 통과해야 했던 배우들의 험난한 인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의 연출로 보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부분에 신주애가 인터뷰를 통해 하는 말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섹시스타로 사는 건 링에 올라가는 기분과 비슷하다. 매일 싸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건 없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링 위에 함께 있다. 이 대사에서 지칭하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의란과 신주애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등장한 안소영 배우의 모습 덕분에 과거와 현재에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다층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우 강렬한 오마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에마 부인을 처음 봤던 게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평소 돈을 주고는 빌려보지 않았을 법한 영화들, 그 중에서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영화들을 재생시켜서 봤었죠. 에마 부인도 그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야한 장면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었는데 저의 예상보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영화는 아니어서 다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면 당시의 관객들이 극장문을 부수면서까지 열광하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에마 부인을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있었던 통행 금지까지 해제된 시점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영화가 보여주는 뭐랄까 그런 성향의 여정? 그런 것과 함께 분출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리즈가 크게 화제가 된다면 실제 에마 부인의 관계자나 그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던 관객들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나무위키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